오늘은 반개 라면에다가 소고기도 좀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청경채도 넣고 두부 오늘 아침이지. 오늘 아침에 두부 큐빅 모양으로 잘라가지고는 구웠는 거 조금 남아가지고는 넣고 해가지고 먹어요. 냄새가 벌써부터 고기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틀린 것 같다. 아, 날씨가 꿉꿉해가지고는 어떻게 에어컨을 좀 틀까? 아, 에어컨을 좀 틀자. 날씨가 꿉꿉해. 리모컨이 어디로 갔나? 에어컨 리모컨 컨트롤러가 어디로 갔어? 아, 여기 있다. 어디에? 뿅. 온도는 27도. 온도는 27도로 높였습니다. 보자. 너무 좋아. 캐비아, 청경채. 진짜 좋아. 너무 좋다. 라면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지. 그렇지. 닉네임이 왜 저래? 지브랄타야. 닉네임이 지브랄타야. 발음 잘해야 되겠다. 지브랄타네. 마라탕이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라면이라고 했는데 무슨 마라탕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라면이에요. 맛있다. 음. 저녁 식사는 다 하셨나요? 지브랄타님이 적은 게 아니구나. 찰나님이 적었네. 그렇구나. 미안해요. 저기 지브랄타님이 윤석열 대통령님까지 붙였네요. 우와, 나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말도 길어가지고 이제는 윤석열 석방 이렇게 나갔는데. 암튼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 나라 사랑 그렇게 적어놨네요. 지브랄타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기업들과 대한민국 정세를 꿀꿀하게 만드는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없는 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서로를 비하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파워가 조금 올라가 보여지나? 전혀 안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찌뿌둥한 것 같아요. 오늘 운동을 가야죠. 밥 먹고 운동을 가야지. 운동 가가지고는 또 뛰어야지. 걷고 뛰고 걷고 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체력을 단련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유튜브 라이브를 하루에 한 4-5개를 돌리지. 그렇게 해도 내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 창출이 높지가 않네. 아무튼 그래도 저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디야. 그렇죠. 이제 똑바로 앉아야 되겠다. 자. 오늘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주식장은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려갔더라고. 새벽에 보니까 미국장이 내려갔대. 그래가지고는 내려갔어. 그리고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어제가 1380원대였는데 오늘 1400원대더라고. 어제가 1380원인데 오늘 1400원대. 음, 한번 보자. 잠시 쉴 때 뉴스 봤는데 김민석이 그래도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더라. 비자가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어,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 투자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야 미국 비자 받는 거 그거 너무 높아. 가격이 1억 2천인가 뭐 3천 이러는데 너무 높잖아요. 뭐 300만 원인가 뭐 몇백만 원, 그것도 아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억 얼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좀 심하지. 에바지. 300 몇만 원 또 그런데.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프리하게 가져야 되는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거지. 돈 많고 하면 뭐 자국에 살지 뭐하러 이민을 가. 그렇지 않나요? 돈 많으면 자국에 살지. 음, 맛있다. 아 너무 좋아. 소고기를 넣어놨더니 진짜 좋아. 소고기 조금 하고 청경채 하나 하고 버섯 하나 하고 진짜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좋아. 라면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 맛있어. 아 그렇지. 실시간은 크롭하는 게 없으니까. 실시간은 크롭하는 게 없고 그리고는 왜 제쇼 이런 것도 봐야지만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달 이런 그게 확실하게 되지. 그리고 또 이렇게 미흡한 그런 것도 표정 보고 제쇼 보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할 때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그 다음에 상호간의 느낌, 감정 이런 걸 다 보는 거잖아. 그래 당연히 다르지. 아무튼 오늘 뉴스를 한번 보고 어떤 뉴스가 있을까? 신라제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뺄 것 같아. 느낌에. 신라제는 느낌에 조금 더 뺄 것 같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주구장창 빼는지 모르겠지만은 느낌에 뺄 것 같은 느낌. 한 입 더 먹고. 배가 고프니까 뉴스를 읽을 기분도 아니다. 식사들은 다들 하셨나요? 찰람. 그건 그렇죠. 아, 실시간 영상을 계속 봐야 좋은 거군요. 맛있게 끓이셨네요. 종북들이 와가지고는 글만 적고 갔다. 근데 이제는 내가 구독자 모드로 바꿔놓은 거야. 원래 저녁에 먹방 뉴스는 회원으로만 가입해야지만 적을 수가 있는데, 멤버십으로 가입해야지만 적을 수가 있는데 내가 구독자를 돌려놨지. 제 시간대 한 게 아니라 가지고. 한번 보자. 정청래가 또 보이네. 아, 대통령이 정청래인지 이재명인지 모르겠다. 정청래가 대선 총선 불복이라 하면 국민의힘은 뭐라 할 건가 그러네요. 이게 무슨 기사일까? 넥타이 바뀌었네. 넥타이 바뀌었네. 근데 정청래 저 사람은 파란색이 별로 안 어울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얼굴이 웃으면은 되게 익살맞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그리고는 좀 익살맞은 그런 사람인데 파란색이 저 사람한테 별로 안 어울리지. 네이비는 모르겠다. 네이비는 어울릴 거야. 네이비는 어울리는데
여기 뭐야, 청주 방송이에요. 청주 방송인데 보니까 양복을 입었는데 블루 계통이거든요. 블루 계통인데 약간 어두운 블루 같아. 근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 컬러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네이비 컬러가. 저 파란색 별론 거야. 음, 음, 좋다. 한번 보자. 청주 방송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 조직법에 맞춰 가지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준비하려 한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는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법을 발목 잡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회 총회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 조직법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준비하려 한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법을 발목 잡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발목 잡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은 국민 모두가 속아 넘어가게끔 트릭을 부리는 걸까? 정청래 할배가. 나는 60도 안 넘었는데 나보고 자꾸 할매 그러니까 정청래는 60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할배지.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응? 기존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만이야. 그러면은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또 바꾸겠네? 뭔가 적응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봐서. 자꾸만 북한 세력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참에 차라리 김정은을 생각을 바꾸든가 김정은 생각을 좀 바꾸든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김정은만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마인드하고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봐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뭐 나이 40, 50 그래 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은 비슷비슷해.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러면은 김정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로 가면은 끝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북한도 상권 분립 그러면서 그걸 두면 되는 거지. 야, 검찰청 폐지 그거 별로다. 알겠니? 몰라서 그렇지.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좋아. 라면 한 개를 다 못 먹는 분은 반 개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라면 반 개 하고 숲도 반 개. 그 다음번에는 건더기도 반 개. 모든 거 다, 반 개가 아니라 반반. 그리고 물은 250ml 넣고 고기하고 청경채 하나,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 하나, 고기는 한 30g 정도, 30g도 안 갈 거야. 한 15g 정도. 조금만. 고기 부위는
아, 고기 부위가 보고 와야 되겠다. 잠시만요. 고기 부위가 어떤 부위지? 부위가 설도네. 설도. 고기 부위가 설도야. 설도가 어느 부위지?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다. 한번 부위 찾아봐야 되겠다. 설도, 소고기 설도가 찾아봐야지. 소고기 설도 부위. 엉덩이 쪽이네. 이쪽 엉덩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엉덩이 쪽을 설도라 그러네. 근데 얇게 썰어놓은 그 설도 한 15g 정도 넣고 한 10g, 15g 넣은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끓였거든요. 너무 맛있어. 짱이야. 라면은 무슨 라면? 비밀. 라면도 중요하죠. 그래도 기본 라면이 가지고 있는 습에 따라 가지고 맛이 좀 달라질 거야.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은 괜찮다니까. 모든 라면이 다 괜찮을 거예요. 짬뽕 라면 할까 하다가 오징어 짬뽕. 그런데 오징어 짬뽕 먹을 때는 숙주가 들어가주면 더 맛있지. 숙주가 없어가지고는 그냥 요렇게 했지. 대충 다들 알 거야. 어떤 라면인지. 내 영상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아, 저 누구야가 또 무슨 라면 먹네 생각할 거예요. 아무튼 아까 전에 그 뉴스로 돌아와가지고는 다시 쭉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 결정을 다수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래요. 180석인데 되겠냐고. 아유 정말.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하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 의사결정의 규정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은 반론도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아무리 180석이라 그래도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냐고. 응? 마음에 안 들어. 또 계속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은 정 대표는 또 이번 법안의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 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이 당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불가피해가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르고 있다라는 걸 현명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알지. 아무튼 또 계속 읽어보면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시대적 과업 그런다.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 일치 단결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래요. 5년 동안에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다 바꾼다라는 거겠지. 자기네들 편한 대로인지 아니면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내란 세력이라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면은 돼.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만 풀어주면 돼. 내가 봐선 쟤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모함해. 없는 말 프레임 씌워가지고는.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주 특기인가? 그럴 수도 있지. 과거에 그 뭐지? 무슨 사태였냐? 쇠고기 광우병 사태. 그때 한번 생각해봐봐. 나 그때 외국에 있었거든.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니 이것들이 병든
송아지를 들고 와가지고는 국민들을 준단 말이야? 미쳤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외국에 있는 한국 주민들이 보는 게시판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는 얼마나 댓글을 적었는데,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하면서.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좀 가하다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뭐야, 또 저기 방사능 물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침대부터 거론해가지고 별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가지고는 다 긁고 넘어지고, 그 다음번에는 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지그들이 덧나 놓고서는 뭐하면 하는 거야. 지들이 덧을 놓는 거지. 그러 놓고는 죄를 그 덧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야. 딱 누구랑 하는 짓이 똑같냐? 폭락이 그래. 그야 하는 짓 똑같다고. 내가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폭력이하고 그야하고야 뭐 1대1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계는 아니잖아. 국민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속여도 될 만한 국민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국민이 반 이상인데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우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내가 넘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여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여당이라는 게 넘사스럽고 부끄럽다. 꼭 하는 게 김정은처럼 보여. 실속은 없고, 실속은 없고, 포장만 드립다. 더불어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니까. 나는 연끌 한 적도 없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본 적도 없고, 두 채를 등기를 2번 쳤다 하더라도 한 채 팔고, 그리고는 그 다음 거 사고, 한 번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본 적이 없고,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뭘 해본 적도 없고, 사채를 서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도 없고, 재판을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 집값을 뛰어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나도 연끌을 했었으면은 이만큼의 부를 누릴 수도 있었을 뻔 했는데 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을 뿐, 나는 A로 얘기했는데 지는 B로 듣고 남들한테 C로 이야기하면 A로 이야기한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애를 보고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지는 거야. 딱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 무리들을 좀 척결하자라고 싶어서 계엄을 했겠지. 내가 봐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많이. 프랑스 대통령 한 봐봐. 얼마나 파워가 있어. 저게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과반수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대통령이 적용을 시킨 거 아니야. 다수결 그랬잖아. 그지? 다수결에 입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과반수가 뽑았는 대통령이야.
그 가반수가 뽑았는 대통령이 가반수가 생각하는 표현을 했을 뿐이야. 사회주의가 좋아요? 아니지.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가 좋지. 그래.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한 거야. 왜? 정청래 같은 저런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보여지니까, 그래가지고는 척결하자라는 뜻에서 계엄을 한 거야.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추방 어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공짜밥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우매하거나 아니면 늘상 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MBC, JTBC 텔레비전만 보던가 뭐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닐까요? 나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 공중파 방송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글러줘야 되는데 그름이 없이 뉴스를 내뱉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봐봐.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건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방송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계엄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과거 유신정부 시대로 돌아간다가 아니잖아. 그리고는 뭐 윤석열 계엄했는 게 과거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 했던 그런 계엄도 아니고 그게 또 무슨 계엄이야. 프랑스 그 다음번에 또 미국하고 쭉 한번 봐봐요. 우린 그렇게 했어?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들이 총뿌리 들고 지들 쪽으로 가리키면서 쇼지를 했는 거 그거 찍어가지고는 온 전신에 다 뿌리니까 국민들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진짜 신뢰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재명 할배 대통령을 좀 보호하고 옹호하고 챙겨주고 싶고 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다니까. 요거는 두부. 두부를 큐빅 모양으로 토막을 내어가지고는 구워봐요. 그럼 맛있어. 더 맛있어. 4등분 해도 맛있지만은 큐빅 모양으로 구워도 맛있다는 거야. 그리고 위에 케찹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로. 한 70대 연세 드신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60대 할아버지들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60대 중반 이후 뭐 이렇게. 근데 내 나이 또래 50대 중반, 초반, 40대 뭐 중반 이렇게는 괜찮을 거라니까. 근데 별로야 이러면은 입맛이 좀 컨트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일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또 액션을 취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난 진짜 저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남자니까 그렇다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나 불쌍해 죽겠다 진짜. 수학하고 못돼 빠졌어 애들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못돼 빠져가지고는 별이 아니 안 어렵다. 별의별 거짓말을 다 시키고 있어.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이었는데 어떻게 나라의 수치다 진짜. 뭔가 흠이 있어도 감춰야 될 판국에 없는 흠까지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는 거 넘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다. 짜증. 몸소리가 나. 정청래 탄핵, 서영교 탄핵, 추미애 탄핵.
다 타네. 아, 이재명도 타네. 다 타네. 더불어민주당 타네. 김건희 여사 오빠이 다 풀어줘. 아 진짜 더불어민주당 애들 왜 저렇게 못됐냐? 응? 응? 정말 천벌받아. 3대까지 천벌받는다니까. 3대까지. 너가 왜 다치고 너가 왜 불구고 너가 왜 돈이 없고를 잘 생각을 해봐봐. 누구한테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나는 내가 힘들 때 또 눈물 난다. 눈물을 좀 닦고 나는 누구한테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어. 내가 그냥 피해가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돌뿌리를 맞지.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 항상 교회는 안 가지만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지. 언제였더라? 내가 고등학교 때 꿈을 그게 가위에 눌리는 걸 거야. 가위에 눌리는 거였는데 어느 만큼 심하게 눌렸냐면은 나는 그렇게 가위에 눌린 게 기억이 안 나. 전혀 안 나. 지금 또 그때 가위에 그렇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 근데 동생하고 아버지가 밥 먹을 때 아침에 너 어제 기억 안 나냐 그러더라고. 난 기억 안 난다고. 그런데 엄청 낯섰나 봐. 우리 엄마는 무서워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 그러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귀신이 무섭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귀신이 무섭고 밤에 돌아다니면은, 그러니까 뭐 다르게 돌아다닌다가 아니라 악기 연습하고 집에 오면은, 그리고는 자고 이렇게 잠을 자면은 꿈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내 등수도 나오고 친구 등수도 나오고 걸프존도 맞추고 아무튼 꿈이 너무너무 잘 맞아. 그때 내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한 대학교 때까지 그랬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지. 아니야, 3학년 때가 아니고 2학년 때였나? 은영이하고 같은 반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1학년 때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는 그게 대학교 때까지 갔었어. 꿈이 너무너무 잘 맞고 걸프존도 맞추고 내 등수도 맞추고 대학 입시도 맞추고 그 다음번에 뭐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꿈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그리고 느낌 직방이었어. 모든 게 다. 그렇게 느낌이 딱 오면은 딱 그대로인 거야. 그리고 똑같은 꿈을 시리즈로 꾸는 거 있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부터 밤에 돌아다니는데 악기 들고 집에 가거나 친구 만나고, 왜 우리 여름에는 한 8시에 집에 간다 하더라도 밝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은 겨울에는 어둡잖아. 한 7시 반 요때만 돼도. 그런데 밤에 집에까지 차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차가 없을 때는, 그 대학교,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악기를 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할 때는 밤 되면은 밤거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무섭다니까. 진짜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무서웠어. 꼭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금은 그림자가 그랬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내 스스로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대학교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더라고.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 가지고는 교회도 안 가게 되고 뭐 등등 그렇게 됐지. 그러고는 어 저기 외국 가 가지고는 아는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래 가지고 교회를 갔지. 그때도 음 가기 싫었는데 갈 때마다 난 빌었지. 왜냐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스코울이 있어. 그 스코울에 딱 걸리면은 비가 억수같이 오기 때문에 다 젖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교회 갈 때마다 그 스콜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난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내가 가기 전만 해도 딱 10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는데 딱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한 고 시간 딱 되면은 딱 그친다 그래야 되나? 그래 가지고는 교회 셔틀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지. 그러고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에 음,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걸 벗어나가지고는 누구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입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하지 않았어. 성경책에도 여기 내 성경책 보거든요. 어디 갔지? 여기 밑에 깔려 있다. 성경책도 내가 한 번씩 봐. 그리고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그래가지고는 대충 성경책 내용도 알아. 그랬을 때에 잠언인가 시편인가 거기 나와. 너의 이웃이 너의 왼쪽 뺨을 때리면은 너는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그 말은 뭐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 시종 복수잖아. 그리고는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듯. 왜 그러냐고. 그런다고 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가만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트릭을 부리지 않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뭔가 거짓 정보를 던져 가지고는 국민들이 음 분노케 하지 분노케 하거나 뭐 그런 그게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라고. 그대들의 속내가 뭔지. 진실은 사람들은 알아. 그런데 내가 봐서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거짓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잘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국민의힘도 잘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두 당이 뭔가 믹스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야. 닉네임 수지가 맞아요 라고 적었네. 그래, 그거야. 속이는 거야. 왜 속이냐고. 그만큼 국민들이 우매해? 국민들을 속여도 될 만큼 그렇게 국민들이 우매하냐고. 우매하지 않아. 힘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 뿐이지. 나는 정청래 나와가지고 저러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요? 임기 때까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이 임기를
5년 마치기 전까지 제대로 스무스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명박 때도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명박 때도 얘들 촛불 시위하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 그게 뭐 광우병 사태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한국에 없어가지고 내가 모르는데 그런 그게 선동이야. 내란이고. 왜 내란은 누가 부리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리고 있는 거야. 시종이 일관. 반성들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아무튼 저 기사를 읽어보면은 정청래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의원 총회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 조직법 그래. 새로운 정부 조직법이야. 응? 여기 보면은 새로운 정부 조직법에 맞춰 가지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래. 대한민국이 5년만 살다가 망해? 대한민국을 5년짜리로 만들어? 어? 아니잖아. 그래놓고 있은 그러면서 얘들은 법에다가 정해놓겠지. 절대로 뭐 법을 못 바꾸니 어쩌니 그러면서. 나는 진짜 이거는 독재야. 칼만 안 들었지, 총만 안 들었지, 독재라고. 윤석열 계엄한 것보다도 더 과한 독재라고. 또 읽어보면은 헌법과 민주주의 그래요. 국민의 뜻에 따라 그런데 어떤 국민? 응? 어떤 국민의 뜻에 따랐는데? 우매한 국민? 아니면 스마트한 국민? 국민의 뜻에 따라 어떤 국민의 뜻에 따라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내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뜻이에요. 나는 내 뜻은 아닙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그랬는데 어떤 국민의 뜻에 따라 문장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자고. 나는 내 뜻은 아니야. 본인들 뜻이겠지. 종북주의자들 뜻 아닐까? 응? 종북주의자들 뜻에 따라. 그렇잖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국민들 뜻일까?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법을 발목 잡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겠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려고 하는 저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말은. 그런데 거기에 나도 속하는 거겠지. 그러면 나는 뜻을 거스르고 싶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을 왜 그렇게 가냐라는 거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저러면은 뭐 전두환 때보다도 더 과한 독재라는 거야. 전두환 때보다도 더 과한 독재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뜻이 안 맞으면 나갈 수가 있겠지. 뜻이 맞으면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고의적으로 와가지고는 내 채널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없는 말 쏟아붓고 기분 나쁜 말 하고 그거는 우매한 국민이 많았을까? 아니면은 고의적인 걸까? 응? 국민들이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팩트를 아는 건 뒷전이야.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국민들이 생각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국민들, 그러니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야. 그거는 독재야. 강화빈국. 전두환 때도 이런 독재는 없었어. 얘들은 총뿌리만 안 겨눴지 무서운 독재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대들은 모를 거야. 꼭 총뿌리만 겨눠야지만 독재인 것 같니? 아니야. 전두환 때 독재 안 했거든. 근데 얘들은 더한 독재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저렇게 하는 거는 윤석열을 뽑아있는 가반수한테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네가 윤석열을 뽑았니? 그럼 나는 안 뽑았어.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거 윤석열 안 뽑았다고. 이재명 뽑으려고 하다가 동사무소 가기 귀찮아가지고 안 간 거야. 윤석열 안 뽑았다니까.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거는 왜겠어? 윤석열이 맞다 안 맞다를 벗어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정확하게 보게 됐다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와가지고 채팅창에 글 적고 알바하는 애들, 지금은 좋아라 알바하듯 아니면은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선동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적겠지. 나중 되어 봐봐. 본인들만 손해야. 맛있다. 다른 것도 뉴스를 봐야지. 아무튼 정청래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렇잖아. 나중에 수지가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래, 나중에 보면 알겠지. 그럼 윤석열은 풀어줘야지. 김건희 여사하고. 죄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죄가 없어. 문재인 때 유럽 순방 해가지고 뭐 이익 얻은 거 있어? 응? 문재인 때 유럽 순방 했는데 뭐 이득 있는 게 있냐고. 없잖아. 돈 낭비 아니야. 그 당시 때. 건의는 잘못한 게 없어. 프레임 씌운 거지. 별의별 거짓말 진짜 많더라. 그게 뭐겠니? 자극성 방송. 자극적이어야지 국민들이 계속 본다라는 거지. 너무 맛있다. 다들 라면 끓이러 갔는 것 같다.
밥 요만큼 남았어. 싹 긁어 먹어야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꿈을 꾸고는 한동안 꿈이 진짜 잘 맞았었거든. 그래도 로또 번호는 안 나오더라. 꿈이 진짜 잘 맞았어. 지금도 한 번씩 꿈이 잘 맞지. 우리 애 가지고도 꿈을 꿨는데 진짜 외국 애들도 나오고 노랑 머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록 눈, 바다는 완전 진짜 옥빛의 푸른, 그렇게 투명하고 예쁜 바다는 처음 할 정도로 멋진 바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단했다니까. 꿈을 꾸는데 시성 외국 사람이 나오는 거야. 계속 외국 애들하고 노는 그런 꿈. 그런데 내가 외국 생활했잖아.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다 외국 애들이야. 한국 애들이 아니고. 꿈이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맞게 흘러가더라니까. 한 번씩 현 사태에 관해 가지고도 좀 꿈을 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 기억이 날 듯 하면서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뉴스를 한번 보면은 다 먹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조금 이따 마셔야지. 먹고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에 살이 붙으니까 조금 일어나가지고는 조금 움직여야지.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분이 풀려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뭔 대통령을 그렇게 계속 매번 해가지고는 깜빵이 보내냐고. 지들 뭐 그렇게 잘했다고. 지들도 개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더구만. 천벌받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대통령들 천벌받는다고. 자, 뉴스를 한번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 정치. 여기 서영교 이야기 나오네. 서영교 또 헛발질에 양념 표적된 여 보좌진 그러네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국민의힘 여성 보좌진 실명을 공개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특정 서류를 받지 못한 국민의힘 쪽 보좌진 2명이 이를 문의하자 보냈는데 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냐며 보좌진 실명을 크게 3번 소리친 것이다. 확인 결과 보좌진 행정실에 문의한 건 일정이 아니라 다른 서류였다. 친여 성향 유튜버는 이 장면을 따로 따서 보좌진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고 이들 영상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겼고 수천 개 악플이 달렸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절 양념이라 불렸던 문파의 조리 돌림이 재현됐다. 서 의원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솔한 거야, 저 사람이. 가볍다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은 그냥 소뚜껑 돌리는 아줌마로 그냥 전락시키는 그게 딱 맞는 거야. 국회의원 오감타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 탄핵시켜야 돼. 서영교 저런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서영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나는 가급적이면 여자 편이에요. 가급적이면 여자 편인데 음, 내가 추미애 씨 같은 경우 그래도 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음, 나름 그래도 낫지. 서영교보다는 갑인 거야 추미애 씨는. 근데 서영교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추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점잖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있지. 근데 서영교 저 사람은 너무 가볍고 의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음, 그냥 뭐 서영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신랑 백인지 아니면 임금 무슨 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자기 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딸인가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런 거고 다 조사해가지고 문책 들어가고는 탄핵시켜야 돼. 그냥 일반인으로 전락을 시켜야 된다니까. 권력을 못 휘두르게끔. 문제가 많아. 나 봐서. 진짜 저 여자는 아니야. 어. 뉴스는 끝까지는 안 읽을게요. 대충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기 밑에 몇 구절 한번 보면은 서울의 소리 등 친여 유튜버들은 이 상황을 편집해가지고 내란당 보좌진들 눈 X 좀 벗소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라는 문장을 붙여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들이 올린 동영상 조회수는 25일 오후 6시 기준 210만 뷰를 넘었고 6천여 개의 악플이 달렸다 그래. 아, 참. 210만 뷰다. 210만 뷰. 와, 돈이 얼마야? 210만 뷰야. 210만 뷰면은 돈이 몇십만 원이야. 부러워 죽겠다. 아, 그래, 돈 벌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점점 시청자 수가 빠지고 있잖아. 시청자 수가 1000명이면 1000명을 전부 다 몰입감 있게끔 해가지고 샥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 끌어당김이 약하다는 거지. 아직까지. 나의 능력이겠지. 아무튼 서영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나는 문제가 많다. 그냥 탄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서영교는. 추미애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는 건데 서영교는 아니다. 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세금 아깝다. 국민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 자, 내일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 온 주식장 본다고 경제 메뉴를 클릭하면은 정치 이야기밖에 없어. 와, 내일 현대로템 좀 올라가겠다. 현대로템이 우주로 발사체 엔진 만든다 그러네. 음, 유럽 방산 블록 뚫었다 그러네. 내일 또 하나 또 확실하게 오르겠는데 유럽 방산 블록 뚫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K9 수출 그러네요. 한번 읽어보자. 하나 에어만 올라가면 안 되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갈 게 아니라 시스템도 올라가줘야지. 응? 이게 무슨 말일까? 까딱했으면 방울 잡을 뻔했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 전에 내가 수지 닉네임 참 저기 어디야 채팅창 글 적은 거 내가 이제 봤는데 우리 집에 그런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이 그런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었고 그리고는 뭐 크게 뭐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꿈을 그래 꿨다라는 거고 꿈이 잘 맞았다라는 거지. 방울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 뭐 계속해서 뭐 그런 꿈을 자주 꾸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 그런데 공부할 때 되면은 항상 뒤쪽이 뒤가 갱겼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책을 보고 이래 있으면은 꼭 왜 우리 영화 보고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그런 거 나오잖아. 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으니까. 그리고는 그런 것도 잘 꿨어. 구렁이 꿈. 큰 구렁이야. 내 평생 그렇게 굵은 구렁이는 처음 봐. 그렇게 굵은 구렁이가 내 방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그런 꿈도 꾸고 그리고는 공부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공부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이렇게 뭐 이러고 나 소름 끼치는 거 봐봐.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지. 그리고는 서울 와 가지고도 그런 꿈을 많이 꿨었어. 저승사자야. 저승사자. 그때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지금 자. 그러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속에서 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나오는 거지. 저승사자가. 엄청 커. 엄청 큰 저승사자인데 저승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까만 옷을 입었는데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섬찟할 정도로 팔을 탁 잡는데 싸늘한 아주 왜 차가운 뭐라 그럴까? 왜 우리 얼음 아니 아이스 이런 컵 잡으면 싸늘하고 차잖아요. 그런 싸늘한 손이 내 손목을 탁 잡는 거야. 꽉 잡는 거지. 그 싸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움, 두려움. 그랬다니까. 그때도 저승사자를 내가 한 번 봤어. 그때가 99년도야. 결혼하기 전이었거든.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는 그러고 있다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꿈은 꿔본 적은 없지. 어. 그런 공포스러운 꿈은 꿔본 적은 없어. 근데 뭔가 암시적인 꿈은 많이 꿔봤어. 암시적인 거. 그래서 꿈 행몽 해보면은 그 당시 때는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비슷하게 맞았네. 이런 그게 엄청 많아. 우리 아니야. 이 얘기는 안 하. 최근에도 그랬지. 그 최근 때도 훨씬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지. 음, 그랬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저번에는 음, 뭐 로또도 한번 걸릴 수도 있었을 뻔 했었어. 번호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그 번호대로 한번 찍어봤거든. 그런데 내가 좀 전략을 잘 부렸으면은 1등이 됐었을 수도 있어. 근데 번호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아래에는 중간에는 4개가 맞고 뭐 등등 그런 식이었다. 그래 가지고는 5만 원이 됐나? 아무튼 그랬지. 안 그러면은 1등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까웠다니까. 지금은 그래도 꾸려고 해도 꾸는 거는 같아. 최근에도 거북이 꿈을 꿨거든. 거북이 꿈을 꾸고 왜 작은 거북이 말고 큰 거북이 있잖아. 바다에 있는 그런 거북이. 그 거북이가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야. 내가 먹는 그 딸기잼을 발라놓은 빵을 보고는. 그래가지고 그 빵을 줬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꿈을 꿨어. 큰 거북이. 그리고 어제도 한번 보자. 어제 꿈 한번 뉴스를 보기 전에 방산 방산 저거 보다가 내가 내 꿈이 갑자기 생각났어. 음,
음. 좋은 거네. 내가 세수를 하는 꿈을 꿨거든. 세수하고 막 목도 씻고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보니까 기란징조 그러네. 자신이 깨끗하게 세수하는 꿈은 추진 중인 일이 순조로워지고 승진하거나 쌓였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 같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 꿈이었으면 좋겠다. 음. 아무튼 뉴스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내일 하나하고 좀 모르겠네. 하나 쪽 에어로스페이스 나 K9 그때 저거 뭐 수주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확실하게 뚫었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방산 최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노르웨이에서 K9 자주포를 수주했다 그러네요. 여기 한국경제야. 그때는 완전 수주는 아니었거든. 완전 수주는 아니었는데 지금 수주했다 그러네요. 8시 32분 NXT 끝났다. 아는 애들은 알겠지. 노르웨이에서만 세 번째 결실을 낸 건데 바이 유로피언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성과를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요.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 결실이라 그러네. 예전에도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 산업특별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방산업체 경영진 간담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서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위원장은 자리에서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유럽산 무기 우선주의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K 방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무기가 외국에 팔려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라는 거지. 특히 노르웨이에.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도 곧바로 기자단에게 현지 시간 18일 손재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노르웨이 국방물 자청가 노르웨이 국방물 자청가 그러네요. 국방물자청이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24 무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네요. 국방물자청 발음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자청이야. 물자청.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 그러네요. NXT 한번 볼까? 또 돌아가가지고 또 딴소리. NXT 쪽으로도 안 오른 것 같네. 무슨 안 오른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되면 좀 모르겠다. 반영이 됐을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계속 또 쭉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는 2017년 23문, 22년 4문에 이어 세 번째 K9 공급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추가 물량들은 러시아 국경에 맞닿은 핀마르크 지역 포병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네요. 핀마르크는이 아니라 핀마르크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러시아 위협을 억제하는 요충지 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저 지역을 조금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은
핀마르크는 노르웨이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해가지고는 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 위협을 억제하는 요충지로 최강의 전력이 투입이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K9 같은 곳에서 K9이 같은 곳에서 3번이나 낙점받은 것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넓어졌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 하나 에어로만 100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시스템도 100만 가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나가셨네. 복수의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K9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대로 노르웨이뿐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10여 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외신들도 K9을 필두로 한 K방산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전통 강호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한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가 이번에는 독일 자주포를 택할 것이라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막판에 K9으로 선회한 건가요? 그랬더니 노르웨이는 이미 2차례나 K9을 사들였습니다. 10년 가까운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독일제 PZH-2000보다 익숙한 데다 자주포를 배치하기로 핀마르크의 기후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중론이다 그러네요. 이 독일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후하고 K9하고 잘 맞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K9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매수 걸어놓으러 나갔나? 지금 매수 걸어놓어도 안 돼. 되나? 될까? 일찍 예약 걸어놓으면 일찍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 K9의 경우 영하 수십 도의 맹추위 속에서 시행된 현지 성능 테스트의 기동력과 화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래요. 북극에 위치한 핀마르크에 도입되는 무기들은 극한의 혹한을 견뎌야 하는데 그런데 K9 같은 경우에는 그 날씨가 춥지만은 화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뛰어난 가성비의 신속한 납기를 통해 가지고는 쌓은 신뢰도 더해지자 노르웨이가 결국은 독일 대신 한국에 손을 들어줬다라 그 이유인 거야. 독일은 한국보다 유지, 보수, 정비 비용이 비싸고 부품 공급도 지연되는 경우도 여럿 있어서 유럽 안에서도 잡음이 도는 중인데 근데 우리는 신뢰가 쌓여 있어서 괜찮다라는 거야. 하나 시스템 내 또 올라가겠네. 야, 하나 시스템도 빨리 10만 원 가고 하자. 누가 자꾸 누르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누르는지 몰라요. 여기 뉴스 기사는 여기 한국경제TV예요. 한국경제TV다. 더보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소를 남겨놓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제목 딱 치면 돼. 유럽 방산 블록 뚫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K9 수출. 저 K9 저거에 시스템이 없으면은 뭐 K9이 나올 수가 없지. 그냥 9이야 9. 그냥 9만 되는 거지. 짠, 카피 페이스트 해놓고 짜잔. 쭉쭉쭉쭉쭉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 현대건설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저거
현대건설 적어도 6, 7만 원 가 있어 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쟤들이 친환경 에너지도 어 저쪽으로 해 가지고는 손을 뻗어 놓은 게 있고 뭐 그래 가지고는 괜찮다니까.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로 간다 그랬는데 왜 AI 저기 원전을 안 한다 그래? 원전 해야지. 원전 안 하면은 이 집에 끌어낼 거. SMR 원전 SMR SMR AI 기반의 원전 이렇게. 음.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 비해 가지고 SMR 같은 게 좀 규모가 작지. 그래도 안전하고 그다음에는 SMR을 AI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원전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로봇으로 가고 뭐 AI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뭐가 되지.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목요일 오늘 날짜 뉴스야. 2030년대 상용화 전망 그러네. 아유 뭐 원전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한다 그랬잖아. 2030년대 상용화 전망 SMR AI와 결합해가 속도 높인다 그러잖아. 여기 있네. 누가 뭐 안 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보면 우리나라는 찌라시가 팩트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찌라시가 팩트보다 더 이거 아니다. 이건 뉴스를 내가 해놓은 거고 여기 진짜 우리나라 진짜 문제야 문제. 누가 맨날 그런 찌라시를 뿌리는지 몰라. 어? 여기 있잖아 여기 2030년도에 이거 왜 안 붙여지냐? 다시 카피 페이스트 2030년대 상용화 전망 SMR AI와 결합해 속도 높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라이브 하는 내 영상을 계속 보면은 1등은 못해도 꼴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팩트를 알 수 있는 거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지혜를 쌓을 수가 있는데 왜 내 방송을 못 보게 하냐? 나는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그 이유는 팩트를 알게끔 하는 게 싫어서 그렇겠지. 여기 또 보면은 최근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극한 기후로 인한 냉난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래요. 이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얘들아 조용해. 올 초코야. 기도 어두운 애가 왜 자꾸 그래? 초코야 조용해. 괜찮아. 여기 이렇게 또 보니까 괜찮다 그러잖아. 조용해. 괜찮아. 초코야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누가 있었어. 여기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서 아까 전에 읽었던데 다음번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시점이 2030년대인 거야.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시점은 2030년대로 전망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한 개발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잖아. 일단 한다 그러잖아. 근데 뭐 원전을 안 하니 어쩌니 그런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또 날린 거겠지. 닉네임 다날. 네, 안녕하세요. 밥은 먹었나요? 자, 또 보면은
내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쪽 좀 오를 것 같아. 현대 로템도 좀 오를 것 같고. 그리고는 현대건설도 내일은 또 오를 것 같아. 여기 또 쭉 보면은 소형 모듈 원전 2030년대 상용화 향해 속도 내는 한국. 그래. 응? 음. 아니, 난 내가 알아서 투자해요. 정보인지 홍보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뉴스를 읽으면은 요런 거는 삭제를 하고는 어 홍보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고 홍보를 하셔요. 음, 홍보야. 아시겠어요? 나는 미국 주식 안 해요. 미국 주식 안 해요. 한국 주식만 해. 왜냐면은 세금이 너무 높아. 그리고는 달러 환전하고 그러면 미스매치 하면은 크게 이익 못 봐요. 자, 일단은 또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현재 시점에 전 세계에서 62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이며 주요 개발사들은 2030년대 건설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쭉 해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나오네. 뉴스케일과 제너럴 일렉트릭, 히타치는 루마니아, 캐나다 등지의 2030년대 전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 설계 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께 실증 1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SMR은 크게 경수로형과 비경수로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경수로형이 상용화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 우리나라도 SMR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음. 아, 엄청나게 홍보를 하시네. 본인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셔요. 내가 내 이야기는 안 듣고 본인 이야기만 쏟고 나가네 보니까. 아유, 정말. 자, 그 다음번에 또 일단은 우리나라도 SMR 들어간다라는 거지. 여기 또 쭉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신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680메가와트급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은 올해 안에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하고 2032년 개발 완료 그리고는 203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맞는데요. 맞는데요. 자, 그리고는 ISMR 사업 단장은 산업계 수요가 급하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찾고 있고 현재 목표는 2028년 기술 개발 완료 2035년 준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네요. 현재 목표는 2028년 기술 개발을 완료로 하고 그리고는 35년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할까요? 어머니 오늘 예민하시네요 라고 다나리 그런다. 예민하는데 뭐 아니 본인 말 인정 안 해주면 예민하다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예민하지 않아요. 뭘 예민이야. 멤버십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종목을 공부를 하셔요.
뉴스를 읽어보니까 저기 얘기는 나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미국 종목. 근데 나는 미국 종목은 안 한다라는 거지. 아, 코가 찌릿찌릿해. 아무튼 내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여기 쭉 보니까 나오네. 여기에 기존 원전과 뉴스를 읽어보면은 기존 원전하고 기술적 차이가 크고 R&D 투자도 적어가지고는 상용화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요. 저런데 돈을 좀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아. R&D 사업에. 근데 R&D 사업은 전부 다 뭐 사기니 어쩌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국가가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하는 그런 유튜브들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아무튼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일단은 R&D 투자도 적어 상용화가 상대적으로 늦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현재 고온가스로 소듐 냉각 고속로 SFR 그래요. 그 다음에는 고온가스로 STGR, 용융염원자로 SMR 등이 개발 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STGR은 포스코 ENC, 대우건설, 롯데케미칼 등이 하고 SFR은 현대건설, 그 다음번에는 MSR은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그 다음번에는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네. 저기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아마 현대 한국조선해양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 쭉 해가지고는 내가 올려놓을게. 우리나라 원전 SMR 내가 봐서 저것도 나중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필이 쫙 오잖아. 자, 쭉 여기를 쭉 참여까지. 그러면은 현대건설 저기서 포스코 ENC, 대우건설, 롯데케미컬, 뭐 현대건설 이렇게 하면 현대건설에 낫다라는 거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사업도 하고 하니까 대우도 플랜트 사업을 하죠. 그렇지만 건설 쪽으로는 대우건설 망했잖아. 그리고 포스코도 망했지. 저기 어디야 송도 그쪽에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뭐 괜찮고 현대건설은 건재하고. 또 다른 뉴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9시까지. 아니야. 오늘 나 운동 가기로 했어. 나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할게요. 정치 뉴스 하나 더 보려고 했는데 나 오늘 운동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 9시 반, 9시 반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 9시 반, 그러면 10시 반, 11시에 문 닫더라고. 크로즈를 하는 거야. 뉴스를 너무 못 읽었어. 유럽 방산 저거 에어로스페이스 읽었고, 그 다음에는 SMR 저거 읽었고, 정청래 기사 하나 읽었고, 세 개밖에, 서영교 기사 읽고, 한 4개, 4개 정도 읽은 것 같다. 알겠어. 여기 내가 첼로 연습할 때 잠깐 봤는데 김민석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미국 투자 어렵다. 저건 나 마음에 들어. 그래, 이거는 마음에 든다. 김민석. 목소리도 좋고 김민석 목소리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맹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끝내줘. 차분하니.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네. 그래. 일단 비자 제일 큰 거야. 저런 것부터 좀 뭔가 해결되어져야지. 그렇지 않나? 내가 좀 오버인가 에반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
저걸로 인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다니까요.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10원 벌자고 20원 나가는 셈이 되는 거야, 푼돈으로. 10원이 목돈으로 들어오지만은 푼돈으로 나가다 보면은 푼돈으로 나가는 걸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20원이 나가는 거야. 목돈을 한 번에 10원이 들어왔지만 보면은 나간 게 더 많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김민석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은 비자 1억 얼마. 너무 세다니까. 음. 어쩌면은 걔들이 한국에서 인력을 고용하지 말고 미국에서 인력을 고용해라 이런 뜻도 될 수도 있는 거야. 머리 잘 굴려야 된다니까 저거. 나 이제 종료할게요. 자, 운동 가야지. 칙칙칙칙. 나 이제 종료합니다. 바이바이. 종료.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가 안 되네.